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토론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를 둘러싼 학자금 대출 부담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이자 지원 및 상한 유예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점점 커져가는 젊은 세대의 학자금 대출 부담 문제를 논의해볼 시간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및 상한 유예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가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며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대출 의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자 지원은 오히려 졸업 후 안정적인 상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에 긍정적입니다. 우리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의 효과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이자 지원이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에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자 지원은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부채를 부담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져 학비를 낮추거나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는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자 지원이라는 단기적 해결책이 교육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다소 허황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는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결국 이는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지원 정책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교육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장기적인 사회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주장은 허황된 이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자 지원 확대는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학생들의 대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 비용의 구조적 개선에 있지 단순히 부채 부담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자가 더 잘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이자 지원이 장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단기적인 해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 비용 상승을 조장할 수 있다는 강력한 논리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젊은 세대를 둘러싼 뜨거운 감자, 바로 학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확대 및 상한 유예 정책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여러 장단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상환 유예 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젊은 세대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한 유예 정책에 대해 저는 비판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젊은 세대의 빚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단기적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환 유예는 졸업 후 바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활동 준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상환 유예가 장기적인 경제 활동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대출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빚이 늘어나고 이자 부담만 커져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다소 허황된 것 같습니다. 상환 유예 정책은 장기적으로 젊은 세대가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기간을 보장받음으로써 결국 더 나은 상환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단순히 부채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비논리적인 접근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주장은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 상환 유예가 단기적으로는 안정감을 줄 수 있으나 결국 이는 더 큰 빚으로 이어집니다. 젊은 세대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단기적 해결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보 같은 접근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학비의 근본적인 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단지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자가 더 설득력 있게 토론했습니다. 반대자는 상환유예의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인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기존 대책 외에 어떤 추가적인 방안들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의 학자금 대출 부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 접근성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및 상환 유예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교육비 부담의 문제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자 지원 확대와 상환 유예 정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이자 지원과 상환 유예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졸업 후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결국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직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의 학자금 대출 부담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자 지원과 상환 유예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교육 비용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 비용의 인하와 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은 다소 허황된 이론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교육 비용 인하와 질 개선은 이상적이지만 단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방안이 아닙니다. 반면 이자 지원과 상환 유예는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즉각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주장은 허황된 이상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는 이자 지원과 상환 유예가 단기적 경제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 교육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많은 부채를 떠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반대자가 더 낫다. 반대자는 교육 비용의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전략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학자금 대출 부담 문제를 토론 주제로 다뤘습니다. AI 평가단의 평가에 따르면 반대자가 더 우수한 토론을 펼쳤습니다. 반대자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상환 유예 정책이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하며 교육 비용 상승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환 유예의 장기적 부정적 영향과 교육 비용의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전략적 접근으로 반대자가 더 효과적으로 토론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학자금 대출 부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